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7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는지 쇠기의 경일기였습니다. 빽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2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면서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성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서 집권 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고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수호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분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무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전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의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마련 나라입니까?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한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통일부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요구였습니까? 200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관했던 14 남북 합의 이행이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지, 병수로 공급을 포함한 에너지 확보 사업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에도 답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4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조가 될 약소고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은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놓지는 않을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을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를 하자 검찰총장을 쫓아내느라고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헌정사상 유례가 드문 수사지휘권을 3번이나 거듭 발동하고 6가지 혐의를 만들어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밑보인 검사장에게는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이미 그 자체로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시지 못하고 서로 만나시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은 떨어져 있어도 정을 듬뿍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이 휴일에 기습적으로 검찰 인사를 했는데 검사장급 인사 뭐 4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통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실상 통보를 거의 안 한. 그러니까 발표 몇 분 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기습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기습 인사가 있고 나서 유튜브로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저께 제가 박범계 윤석열 사진 한 장 공개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측했던 부분이 거의 100% 맞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뭐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박범계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한두 명 들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게 인사협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협의가요 법무부에서 사전 통보하겠다 뭐 이런 그 약속을 깼다고 제가 그랬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사항 핵심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형사부장 대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적어도 이 4사람은 조직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이 뭐 문제를 제기하고 뭐 용퇴를 촉구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체해달라라고 얘기한 부분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은 대거 윤석열 사단을 지방으로 쫓아냈고 그걸 2번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추미애 장관식의 대규모 인사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미 지방으로 윤석열 사단은 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그걸 흔들면 다시 잘못하면 윤석열 사단이
그 대검이나 이 재경지검으로 올라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배제하고 남아있는 윤석열 사단 또는 그 몇몇 추미애 사단이 정권 수사를 방어하는 요직에 가 있죠. 그것을 돌려막기 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미애 시즌2를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심재철 검찰국장. 그 자리에 뭐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7개월쯤 됐는데 바뀔 것인가 그런데 일단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니까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양새를 요구를 들어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그 남부지검장은 뭐냐? 남부지검장에는 이정수 과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하던 사람이 남부지검장에 간지 몇 개월 안 됩니다. 거기도. 그랬다가 왜냐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그 다음에 뭐 라임 사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데 반발을 해서 사표를 냈죠. 그러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표를 냈는데 그 후임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뭐 이 부분에 지검장들 고검장들 뭐 거의 전원이 그 반발해서 뭐 성명 발표하고 뭐 이럴 때 거기에서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정수 지검장.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추미애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정수라는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박범계 장관이 그 고등학교를 중퇴했죠. 뭐 갈매기 조나단인가 뭐 하는 무슨 폭력 서클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 패싸움을 벌여서 뭐 중퇴를 했다는 건데 그게 남강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그 남강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중퇴했죠. 중퇴했는데 그 남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배를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를 챙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등학교 후배. 그렇지만 심재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으로 보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 남부지검장은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던 데고 거기가 여의도를 관할하기 때문에 증권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남부지검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 사람들 그래서 지금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그 남부지검에서 여전히 수사 중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걸리죠? 잘 아시다시피 금융범죄에 많이 연루돼 있습니다. 지금 정권 이제 말로 넘어가죠. 그러면 금융범죄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들이 또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막아라 하는 특명을 받고 남부지검장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이 간 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로 보낸 거죠. 막아라 이렇게. 그리고 대신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검찰국장 신복으로 갖다 앉혔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파출소 지나서 경찰서다 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냥 거의 똑같이 바꾼 어찌보면 더 악화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를 내가 안 들어준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요거는 안 들어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월성 원전 수사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그거 유임시켜줬지 않냐. 그 다음에 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옮겼거든요. 이 사람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 요청이야. 자 그런데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은 이 뭐 마땅한 사람 후임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성 원전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것은 오늘 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한 데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결론이 나면 이제 남은 거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 비서관과 최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실 소환해서 사무 처리하는. 그러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이두봉 대전지검장 교체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잘 아시다시피 기획조정부장은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일종의 회사로 얘기하면 총무팀 비슷한 곳입니다. 이 총무팀 비슷한 곳? 글쎄 뭐 여기다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 요청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 총장 요청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나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나 아니면 대검 형사부장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손도 안 댔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준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는 이게 바로 박범계 장관의 스타일. 그러니까 추미애 시즌2 제가 포장지만 바꾼 추미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포장지를 살짝 바꿔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있죠.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익성이라고 있죠. 이게 뭐 WFM 뭐 이런 데하고 연관돼 있던 거기 경영진의 횡령 혐의 이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평검사 인사를 통해서 그 일부 파견 검사를 딴 데로 공판팀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
1. 특별공판 1팀인데 단성한 부장이 있군요. 평검사 인사에서 검사 2명을 원도복귀 시키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파견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익성 경영진의 불법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불허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막는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철저히 막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상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7월 24일까지 남은 임기 동안 식물로 계속 남아있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박범계 장관이 자, 윤 총장과 적어도 2번 만나겠다. 만나서 뭐 형식적으로 뭐 협의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것은 모두 립서비스였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은 어떠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최근에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거를 지난 금요일날 발표한 적이 있었죠.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 한 달 전에 비해서 4%포인트 오르고 이낙연은 10% 정체, 윤석열은 9%, 이걸 한 달 전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5.0, 홍준표 2%.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될 것은 40%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를 해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응답자가 본인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 사람을 이렇게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려 40%가 아무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4% 오른 거와 윤석열 4% 하락한 거, 4%포인트 하락한 것, 이거 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다. 왜 그럴까? 박범계 추미애 장관 사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교체기, 거기다가 박범계 장관의 그 립서비스성 여러 가지 해명, 설명, 상황 호도 뭐 이런 데에 이제 응답자들이 약간 현혹된 측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손뜻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4%포인트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조원 CNI라는 여기는 ARS 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은 2일 3일, 한국갤럽은 2일 4일이고 여기는 2일 3일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도적은 아니지만 상당히 1위를 했습니다. 28.3, 이재명 23.6, 이낙연 14.8, 홍준표 8.0, 정세균 3.5, 유시민 2.9, 원희룡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억나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넣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변화인데 이거는 ARS인데 그럼 ARS와 한국갤럽의 면접조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한국갤럽 면접조사는 제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ARS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마 이 차이,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면 응답자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도 있지 그래가지고 답변을 하는 아마 이런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고요. 크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최근 한 달 보름 사이에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줄 알았더니 뭐 그거는 아닌가 봐. 그 다음에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윤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주춤거리는 이유는 첫 번째가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그게 겹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우선 검찰의 중간간부급 인사할 겁니다. 여기서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될 것이다. 여기서도 또다시 이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약간 윤 총장의 그 요구를 들어줬다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쪽에서 주장할 만한 요소를 한두 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부풀려서 윤 총장 요구 우리가 이렇게 들어줬는데 라고 주장을 해서 이건 일종의 선전선동이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자꾸 박윤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박윤 갈등은 아니고요. 박범계 장관의 일방적인 독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쓸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여전히
장관이 총장을 압박하는 국면, 그러니까 추미애 시즌2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고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함으로써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마무리 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그 다음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동훈 검사장 이번에 복귀 못했습니다. 일선으로 복귀 못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방어 수사, 거기다가 앞으로 정권과 관련한 수사들 제가 임기 말이면 계속 튀어나올 거라고 했죠. 이 튀어나오는 데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방어, 이건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언론에 그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윤 총장은 어떤 식으로든 이 수사를 독려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박범계 장관과의 갈등은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그 수사를 못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적 차원에서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는 그런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의 윤 총장 탄압, 그러니까 윤 총장으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인사권으로 지금 드러났지만 검사장 인사로 앞으로 수사에서도 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박범계 장관에 의해서 결국 추미애에 의해서 올라갔듯이 박범계에 의해서 다시 반등하는 일이 조만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월 8일인데 조만간에 그 윤 총장의 지지율은, 왜냐면 한국갤럽은 한 달마다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반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더군다나 윤 총장 7월 24일이면 임기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몇 개월 안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윤 총장에 대한 그 야권 지지층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겁니다. 왜냐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그 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춤거리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떠받쳐주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